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아베 전 총리의 암살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 일본 그 정치 문화나 사회 문화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총리 암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총성이 터진 후에 거의 3초 이사 동안 무방비로 돼 있다가 두 번째 총성이 올리는 그런 사태로 맞았는데 어쨌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팩트, 이 아베 총리 암살 이후에 이루어진 참여연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과 현상, 네. 이걸 다시 한번 팩트를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시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여연 선거는 248석 중에 124석 플러스 1석, 1석이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125석을 개선하는 선거였는데 이 중 76석을 획득했어요. 자민당이 63석, 공명당이 14석.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내각을 현재 운영 중인데 76석으로 획득을 했고 개헌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을 합치면 개헌 세력은 177석이 됩니다. 총 248석 중에 177석을 개헌 세력이 차지하는 형국이니까 가을에 개헌안 발의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66석만 되면은 일단 개헌안 발의는 할 수 있는데 그거 개헌안 발의에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하다는 177석을 확보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보다는 극우 강성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은 우리 그 한국 정부하고 아주 극단적인 갈등 관계로 갈 정도로 극우 행보를 노골화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른바 보통 국가화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쳤는데 이 전반적인 참여연 선거 결과가 그런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그 정책 노선 또 개헌 노선을 또 힘을 오히려 더 배가시켜 준 게 아닌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개헌 발의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속히 개헌을 발의하겠다.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평화헌법은 47년 제정된 이후 지금 벌써 75년간을 그대로 개헌 없이 유지되어 온 헌법 체계인데 그 중에 핵심은 구조에 있습니다. 평화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고 또 전력 자체를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의 심화, 북한 핵 위협 뭐 이런 사태를 맞아서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헌법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불씨다 기름을 얹어준 것 같은 형국입니다. 근데 일본 그 셀프 디펜스 자위대가 사실상 일반 군대 성격에 버금가는 정도의 군사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아니면 일본을 위협할 때 거기를 직접 미국과 공조해가면서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이 일본 평화헌법에 의해서 75년 동안 유지해왔던 기조를 뒤흔드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상 현재 그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GNP의 2%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한 51조 원, 우리 돈으로 51조 원의 그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헌법 개정 드라이브와 평화헌법 개정 드라이브와 맞물려서 일본의 방위비 추세나 또 그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나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력의 참여나 명분에 의한 군사력 확장 추세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 봐야 하는데 요번에 이제 8월 15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 그절을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이렇게 어떻게 맥락을 이어져 나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드라이브와
연계선상에서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이제 북한 핵과 북한 위협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위협 세력에 대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질 위협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와의 갈등 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그 보통 국가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이 예상되고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그 피살 소식에 대해서 국내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애도를 표하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그 애도 표시는 이해가 가나 과도한 정도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는 절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베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그 외로운 늑대에 의한 그 단독 범행이냐 어떤 뒷배경의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은 외골수적인 유사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종교 단체에 등록된 거는 확인이 현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 관련성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유독 일본에 이런 유형이 많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의 특성이 심성적으로 남한테 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타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요. 안으로 파고드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폭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격하거나 폭발 사고를 내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20세기 들어서 일본에서 총리, 수상 출신 피살자가 7명인데 그 첫 번째가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총리였습니다. 아,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많이 나왔고요. 총리급이 아니라도 그 이하의 그 고위직들이 많이 그 저격을 당해서 죽은 사례가 있어요. 그 일본이 할 때 이런 분노의 폭발 측면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기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그러니까요. 정서와 기질이. 우리는 금방 뭐 그 어떤 큰 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의 표출이 아주 극심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그게 않아요. 일본 사회하고 다른 거예요. 네. 일본은 사회적 무슨 불평등을 초래한 지도자가 있다. 그래도 표시를 안 해요. 표시 안 하고 차곡차곡 불만을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시켜. 그런 특성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중에. 과거에 그 오음 진리교 그 일본 지하철의 테러 사건이라든가 일본이 가끔은 보통의 그 세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테러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국가하고 일본 우경화의 상징인 아베 전 총리가 아마가미에 의해서 피살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획일주의적인 그런 또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일본의 앞으로 행보가 평화헌법 개정 그 드라이브하고 어떻게 믹스가 되고 동북아 안보 정세나 또 역학관계 변화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미국의 어떤 중간 역할은 물론 국내 정치에 개입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의 그 어떤 조율 역할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일본의 이제 헌법 개정 과정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은 지금까지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 높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평화헌법을 방기했을 경우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는 군대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마찰이라든가 동북아 지역의 영내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까 우려가 우선 있는 것이죠. 일본 사회의 정치적 지형도 변화하고 그 파장이 요동치고 개헌 발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투표까지 가는 그러나 거기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본 내부에서의 찻잔석의 태풍이 아니고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노력 그런 여러 가지 책략은 한미일 3국의 그 계획에 대응하게 하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일본의 국내 정치 역학 구조 변화 이런 것도 우리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또 국익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야마가미의 아베 총리 암살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려되는 그 안보상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